안녕하세요. 러블리한 성형외과에서 가슴 성형을 맡고 있는 김상범 대표원장입니다. 모티바 보형물은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을 가장 맨 처음에 개발해서 임상에 적용한 최초의 브랜드죠. 그래서 기존에 많이 이제 다들 사용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벨라젤에서 나온 보형물도 훨씬 결과가 좋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 시장 내에서는 모티바 보형물의 사용 빈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고 벨라젤 보형물의 사용량이 점점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자연스러운 가슴 모양을 만들려고 물방울 보형물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물방울 보형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나온 모티바나 이 벨라젤 보형물 모양을 잘 보시면 이렇게 들고 있으면 하부 쪽으로 볼륨이 많이 증강되면서 밑으로 쏠리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서 있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볼륨이 하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제 자연 가슴 모양에 많이 쫓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동적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면 굳이 물방울 보형물의 사용이 필요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 리플링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도 꽤 많으신데 리플링 현상은 쉽게 말씀드리면 보형물의 이 결이 이 동그란 방향이 아니고 방사성 방향으로 이제 접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되게 이런 식으로 접혀가지고 그 방사성 방향으로 이렇게 주름이 지고 물결무늬가 생기면 리플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생기는 일은 대개 구형구축과 동반된 경우가 대단히 흔하고요. 구형구축이 생기지 않아도 동반될 수 있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 경우는 피부가 너무 얇으신 분 그리고 공간이 약간 협소하거나 가슴폭이 작게 되면 리플링이 보일 수 있는데 대개 경우 수술하는 기준은 뭐 리플링 때문에 다시 재수술하는 기준은 뭐냐면 서 있을 때 리플링이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수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서 있는 경우에도 리플링이 보인다면 그때는 다시 하시는 게 맞고요. 대개 어느 경우에 리플링이 두드러지냐면 엎드려 가지고 계시게 되면 이쪽 바깥쪽에 리플링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가슴이 리플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면 상체를 숙여가지고 엎드리신 다음에 사이드 쪽 모양을 관찰해 보시면 줄무늬 모양이 나타나게 되면 리플링이 있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서 있는 상태에서도 그게 계속 보인다고 하면 그때는 수술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슴 수술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내가 보형물 넣으면 진짜 가슴 같을 것이냐, 자 거기에 항상 이제 궁금함이 많으신데 답을 말씀드리면은 본인 가슴 조직이 많으시면 거의 자연 가슴에 근접합니다. 근데 물론 기준은 누웠을 때가 아니고 섰을 때고요. 아무래도 누우면은 보형물이 바닥에 퍼지기 때문에 자연 가슴보다는 촉감이 좋지 못하죠. 만약에 가슴 조직이 거의 없다면은 아무래도 보형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얇은 피부밖에 안 남기 때문에 감촉이 원래 가슴보다는 좋지 않을 수가 있죠. 하지만 과거의 보형물보다는 지금 나오는 보형물은 감촉이 훨씬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유두부터 밑선까지의 피부가 잘 팽창하시는 분은 수술한 다음에 진짜 가슴하고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피부가 팽창하는 정도가 작게 되면 아무래도 가슴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고 뽕긋한 느낌이 나면서 좀 인위적인 느낌을 갖게 되죠. 속된 말로 밥뚜껑 얘기 많이 하시는데 밥뚜껑이 되시는 분은 피부의 신축성이 떨어지는 분은 아무래도 동그랗게 모양이 다 보이면서 인위적인 모양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가슴이 자연스러울 것인지 아니면은 좀 가짜 같은 느낌이 날 것인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두부터 밑선까지의 볼륨의 팽창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인자는 본인 피부의 신축성과 확장성이죠. 그래서 그게 보장되신 분들은 아주 최상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죠. 결과가 얼마나 이쁘고 감촉이 좋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합병증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제일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당연히 이뻐야겠죠. 그때 모양을 고려할 때는 키하고 체형, 어깨 넓이, 흉곽 둘레가 다 중요하고 이런 요소를 갖다가 종합해서 이제 크기하고 모양을 결정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감촉이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세 번째 감촉에 조금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경우는 되게 이제 가슴골이 생길지 안 생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 가슴의 보형물이 약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서서 걷거나 움직이시면 약간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자연 가슴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걸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이라는 게 과학하고 틀려서 반드시 인과관계에 의해서 똑같은 안정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뭐 안전성이 중요하고 자연적인 모양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결과를 내는 방법으로 수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